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마음이 좀 이상하셨을 겁니다. 분명 좋은 날입니다. 삼성전자는 36만 원대 근처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피는 드디어 9,000선을 넘었습니다. 이건 그냥 하루 상승이 아닙니다. 한국 증시 역사에서 정말 보기 힘든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죠. 기쁘긴 한데 한편으로는 무섭고, 좋긴 한데 또 내일이 걱정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가? 아니면 너무 많이 온 건가?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내일 장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 어떡하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주식이 참 이상합니다. 안 오를 때는 안 올라서 힘들고요. 막상 이렇게 역사적인 숫자가 나오면 또 너무 올라서 불안합니다. 오늘이 딱 그런 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9,000 돌파는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 시장을 보는 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한국 증시를 늘 이렇게 봤습니다. 싸긴 싼데 오래 싸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안 간다. 대형주는 무겁고 외국인은 팔고 개인만 버틴다. 이게 우리가 늘 듣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다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9,000을 넘었고 그 중심에는 결국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인프라. 이 돈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AI입니다. AI 서버가 커지고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커지고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체력이 다시 평가받으면서 한국 시장 자체가 다시 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6만 원대 근처에서 마감했다는 것보다 이 자리를 시장이 내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흥분할 수 있는 날입니다. 코스피 9,000, 삼성전자 강한 마감, 반도체 대형주 중심 장세. 뉴스 제목만 보면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항상 그 다음 날이 진짜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온 날보다 그 다음 날 매물을 얼마나 소화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오른 사람들은 수익을 챙기고 싶어질 수 있고요. 못 산 사람들은 내일 따라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고점 근처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은 단순히 오르냐 빠지냐가 아닙니다. 오늘의 흥분이 진짜 돈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단기 차익 실현으로 끝나는지 확인하는 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9,000을 넘는 장에서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아줬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냐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모두가 압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의 주도주로 들어오는가? 아니면 코스피 9,000이라는 큰 장 안에서 대표 대형주로 같이 끌려가는 정도인가? 이 차이가 큽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주도주로 돌아오려면 단순히 지수가 좋아서 오르는 걸 넘어서야 합니다. HBM 기대감이 살아야 하고 외국인 수급이 붙어야 하고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까지 돈이 번져야 하고 내일 위에서 나오는 매물을 받아내야 합니다. 오늘 마감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 보고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오늘 코스피 9,000 돌파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도체 안에서도 돈이 어떻게 움직였느냐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장 전체를 받쳐주는 반도체 대형주입니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주도주 성격이 더 강합니다. 둘 다 강하면 진짜 반도체 장세입니다. 하이닉스만 강하면 AI 메모리 쏠림입니다. 삼성전자만 버티고 주변이 약하면 지수 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코스피가 9,000을 넘는 장에서는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수가 올랐다고 시장 전체가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돈이 어디에 집중됐는지,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어디서부터 매물이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마감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36만 원대 근처라는 숫자 자체보다 그 가격대에서 시장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매물이 나왔는데도 버텼는지, 장 막판까지 힘이 남았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반도체 주변주까지 같이 따라왔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너무 큰 종목입니다. 개인만으로 오래 밀어올리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다음 단계로 가려면 큰 돈이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코스피 9,000 돌파가 단순한 지수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장세의 출발점이 되려면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내일 아침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장을 보고 나면 내일 아침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시초에 뜨면 바로 들어가야 하나? 오늘 못 샀는데 내일 놓치면 어떡하지? 36만 원대 근처에서 끝났으니까 이제 더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시초가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강하게 뜨는 건 쉽습니다. 오늘 장마감 분위기와 코스피 9천 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입니다. 위에서 나온 매물을 받아내느냐, 오전에 들어온 돈이 오후까지 남느냐, 삼성전자만 버티는 게 아니라 장비주와 소부장까지 같이 살아나느냐, 이게 내일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내일 아침에 약하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나쁜 건 아닙니다. 오늘 워낙 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빠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어디서 받아주느냐입니다. 장 초반에 매물이 나오는데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고 기관이 받아주고 반도체 주변주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건 건강한 숨고르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초반부터 밀리고 반등이 약하고 장비주와 소부장까지 같이 흔들리면 그건 단기 과열 해소로 봐야 합니다. 내일은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보다 흐름의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코스피 9천은 분명 역사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생깁니다. 하나는 기대입니다. 이제 1만 피 가는 거 아니야? 한국 증시가 진짜 달라지는 거 아니야? 외국인도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다른 하나는 불안입니다. 너무 빨리 온 거 아니야? 이제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고점 아닌가? 이 두 감정이 내일장에서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단순히 삼성전자만 보는 장이 아닙니다. 코스피 9천이라는 숫자를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흥분입니다. 코스피가 9천을 넘었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사도 되는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장일수록 시장은 더 냉정해집니다. 실적이 있는 종목은 더 밀어주고요. 뉴스만 있는 종목은 금방 식을 수 있습니다. 수급이 붙은 종목은 더 가볍게 움직이고요. 개인만 따라 붙은 종목은 위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감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 장 초반에 강하게 뜨는 것보다 그 이후 매물을 버티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위에서 눌리지 않고 버티면 시장은 오늘 흐름을 진짜로 인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장 초반 기대감만 나오고 오후에 밀리면 오늘 상승분 일부는 차익 실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는 개인 힘만으로 오래 밀어올리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지수 영향력이 크고 글로벌 자금이 반드시 보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삼성전자를 보는지 아니면 코스피 9천 돌파를 기회로 차익 실현하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확산입니다. 삼성전자만 움직이면 아직 좁은 장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같이 버티고 장비주와 소부장,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면 그건 반도체 전체 장세입니다. 세 번째는 종가입니다. 장중에는 얼마든지 흔들 수 있습니다. 진짜는 마감입니다. 내일도 삼성전자가 장 막판까지 힘을 유지한다면 오늘 36만 원대 근처 마감은 단순한 하루 이벤트가 아니라 다음 흐름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외 뉴스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한국장이 좋았다고 해서 내일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밤사이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강하면 AI 서버 수요 기대가 살아있는 겁니다. 마이크론이 강하면 메모리 업황 기대가 살아있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버티면 한국 반도체에도 다음날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만 강하고 메모리주가 약하면 돈이 GPU 쪽에만 머무는 겁니다.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강한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약하면 시장은 여전히 HBM 확실성 차이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는 한국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밤사이 미국 반도체가 삼성전자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흐름인지 봐야 합니다. 금리도 중요합니다. 코스피가 9천을 넘는 장에서는 사람들이 지수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큰 돈은 금리를 봅니다. 미국 금리 부담이 커지면 고밸류 성장주와 AI 반도체에는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금리 부담이 완화되면
반도체와 기술주 쪽으로 다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이닉스처럼 순수 AI 메모리 주도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 대표주이자 반도체 대형주이자 외국인이 한국 비중을 볼 때 반드시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흔들리면 삼성전자도 수급 영향을 받습니다. 내일장을 볼 때 미국 반도체만 보지 말고 금리, 환율, 달러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중동과 유가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반도체 장세가 너무 강하면 지정학 뉴스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유가가 흔들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부담이 생깁니다. 물가 부담은 금리 인하 기대를 늦춥니다. 금리 기대가 흔들리면 기술주와 반도체 밸류에이션도 흔들립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리면 외국인 수급도 영향을 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장에서는 반도체 뉴스만 볼 게 아니라 유가와 환율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멀리 있는 뉴스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장에는 결국 연결됩니다. 미중 반도체 규제도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AI 칩 접근을 계속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중국 수요 부담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중심 AI 공급망입니다.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HBM, 파운드리, 패키징. 이 세 가지가 미국 AI 공급망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HBM 공급망 연결성이 선명합니다. 삼성전자는 HBM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패키징도 있습니다. 기회는 더 넓습니다. 대신 검증할 것도 더 많습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진짜 강해지려면 시장이 이 넓은 기회를 부담이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코스피 9,000 돌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1만 피 가는 거 아니야?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큰 숫자를 넘으면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더 갈 거라는 기대, 그리고 쉬어가야 한다는 매물. 오늘 코스피 9,00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지수가 아니라 지수 안에 돈을 봐야 합니다. 돈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만 머무는지 아니면 장비,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 금융, 조선, 방산, 자동차 같은 다른 대형 섹터로도 순환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코스피 9,000은 끝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확인하는 시작점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내일 조심해야 하는 건 비교입니다. 하이닉스가 더 강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였나?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하나? 삼성전자는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더 강하면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또 불안해집니다. 이제 삼성전자로 돈이 넘어가는 건가? 주도주가 바뀌는 건가?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날 갈아타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은 대부분 상대 종목이 이미 강하게 움직인 뒤입니다. 내일은 누가 더 좋은 회사냐보다 돈이 어디에 더 오래 남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가장 좋은 흐름을 만들려면 세 가지가 같이 나와야 합니다. 첫째, 위에서 나오는 매물을 소화해야 합니다. 오늘 36만 원대 근처 마감 이후에는 본전 매물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내야 합니다. 둘째, 반도체 안에서 3대 약세가 줄어야 합니다. 하이닉스만 강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같이 중심에 들어와야 합니다. 셋째, 주변 섹터로 돈이 번져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강하면 대형주 반등입니다.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과 패키징까지 같이 움직이면 그건 반도체 장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면 오늘 코스피 9,000 돌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다음 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흐름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코스피 9,000 뉴스로 기대감이 붙습니다. 삼성전자가 초반에 강하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매물이 나옵니다. 하이닉스만 버티고 삼성전자는 힘이 약하고 장비주와 소부장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약합니다. 이러면 시장은 오늘은 단기 차익 실현이 먼저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따라가면 장중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첫 30분보다
오전 후반과 오후장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돈은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약한 돈은 초반에만 뜨겁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투자자 마음이 가장 흔들립니다. 안 들고 있으면 늦은 것 같고요. 들고 있으면 더 갈 것 같고요. 오르면 더 사고 싶고 빠지면 갑자기 무섭습니다. 코스피 9,000이라는 숫자는 사람 마음을 자극합니다. 뉴스 제목도 자극적입니다. 사상 첫 9,000 돌파, 1만 피 보인다, 한국 증시 새 역사. 이런 문장을 보면 당연히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주식은 조급해질 때 실수가 나옵니다. 지수는 높은데 내 종목은 안 오르면 괜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고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고 싶고요. 잠깐 조정이 나오면 역시 고점이었나 하면서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같은 장은 혼자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36만 원대 근처에서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9,000선을 넘었습니다. 뉴스만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일 장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일 더 갈까? 시초에 따라가도 될까? 차익 실현 나오면 기다려야 하나? 삼성전자 다음은 장비주일까? 소부장일까? 아니면 이미 많이 오른 반도체보다 덜 오른 코스피 종목을 봐야 하나? 이 판단을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특히 감정이 빨리 움직입니다. 오르면 놓칠까봐 급해지고요. 밀리면 무서워서 던지고요. 다시 올라오면 또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분보다 기준입니다. 제가 저번에 보내드렸던 자료들 있죠?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후 돈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인프라, 그리고 코스피 안에서 아직 덜 움직인 흐름까지 같이 정리해드렸던 자료들입니다. 그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있으면 오히려 다음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시장은 그 다음에 어디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봅니다. 어디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지, 어디는 아직 덜 움직였는지, 어떤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흐름에서는 욕심을 줄여야 하는지, 이걸 계속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삼성전자 이후 돈의 흐름과 대응 기준 자료를 다시 받아보실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정리,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그리고 제가 흐름 볼 때 참고하는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까지 같이 넣어뒀습니다. 보조지표도 어렵게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인지, 아니면 조심해야 할 구간인지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던 전략 노트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강하게 시작했을 때 따라가도 되는 흐름인지, 위에서 매물이 나왔을 때 기다려야 하는 흐름인지, 반도체 장비주까지 돈이 번지는지, 외국인 수급이 계속 붙는지, 코스피 9,000 이후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이런 걸 장 흐름에 맞춰서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전자책 자료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세 가지 자료는 그냥 종목 이름만 나열한 자료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번지고 어떤 흐름에서는 기다려야 하고 어떤 신호가 나오면 욕심을 줄여야 하는지 큰 그림을 잡는데 도움되게 구성해뒀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아는 것보다 좋은 흐름을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만 계속 쳐다보다가 그 다음 돈이 움직이는 길목을 놓치지 마시고요. 코스피 9,000이라는 숫자만 보다가 정작 돈이 이동하는 길목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전략 노트라고 남겨주세요. 기존 자료까지 같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삼성전자 이후 돈의 흐름 자료, 전략 노트,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기존 전자책 자료까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동시에 큰 숫자를 만든 날에는 흥분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누가 더 좋은 회사냐 보다 돈이 어디에 먼저 붙고 그 다음 어디로 번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36만 원대 근처에서 마감했고 코스피는 9,000선을 넘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역사적인 날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위에서 나오는 매물을 소화하는지, 외국인이 계속 붙는지, 반도체 자금이 장비와 소부장까지 번지는지, 코스피 9,000 돌파가 단기 흥분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 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오늘은 축하할 만한 장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확인해야 하는 장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36만 원대 근처 마감만 보지 마시고 내일 돈의 반응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끝난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간다고 말할 자리도 아닙니다. 오늘은 분명 좋은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장 다음에는 항상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은 내일입니다. 삼성전자가 36만 원대 근처 마감 이후 진짜로 시장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코스피 9,000 돌파 이후 돈이 반도체 전체로 더 번질 수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따라붙는지,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까지 흐름이 살아나는지 내일 이걸 같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전략 노트 또는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다음 장 삼성전자와 코스피 흐름도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